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나의 꿈은 예지몽이었던 걸까? 10여 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 4명과 함께 종로 숭인동에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완전히 떡이 되도록 마신 후에 슬슬 헤어지려던 때 저와 집 방향이 같은 친구 놈이 오버히트를 한다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머지 3명은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저는 그 녀석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하철도 끊긴 시간이었던 데다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할 수 없어 일단 근처 PC방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일단 PC방에 들어서긴 했지만 딱히 할 만한 게임도 없었던 터라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슬슬 잠이 쏟아지길래 옆을 봤더니 친구는 이미 잠에 빠져 있더군요. 저 역시 그대로 엎드려 잠을 좀 청하기로 했죠. 그런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주택가에서 아까 먼저 보냈던 친구 중 한 놈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검은 자동차 하나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 검은 차에서 사람이 내리더니 친구를 납치하듯 태워서 끌고 가는 겁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깼는데 본이 자고 있던 옆자리의 친구도 헉헉거리면서 깨어 있었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우리는 그 즉시 PC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꿈에 나왔던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반응이 없는 겁니다. 불안해져서 전화를 계속했고 다행히 친구는 택시 안에서 자고 있었던지 곧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뒤에 혹시 검은 차 하나가 따라오고 있지 않냐고 물었죠. 그런데 친구 말이 뒤에 검은색 차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바로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택시에서 내려서 사람 많은 쪽으로 바로 뛰라고 했죠. 다음 날 친구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자기가 내리자마자 따라오던 차에서 덩치 큰 남자 2명이 내리더니 자기를 미친 듯 쫓아왔다고 합니다. 친구는 다행히 근처 편의점으로 내달려서 겨우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종로경찰서에 신고하고 나서야 알게 된 일인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납치한 후에 중국의 지방 소도시나 어촌으로 인신매매하는 집단이 있어 수사 중이라 하더군요. 만약 그때 제가 PC방에서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지금 친구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를 따라오던 귀신. 저희 친가는 종갓집도 아닌데 선산이 있고 그 근처에 신주를 모시는 사당도 있는 특이한 집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3살 터울인 남동생과 함께 그 선산에서 놀곤 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어른들에게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에서 누가 이름을 불러도 최소 3번 이상은 대꾸하지 말 것. 뭐 애들 둘이 어른도 없이 놀면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남동생과 함께 막대기 하나를 들고 선산으로 놀러 갔습니다. 곳곳에 풀들이 상당히 많이 자라 있었기 때문에 막대기로 풀들을 헤치면서 가야 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신나게 놀았습니다. 머리 위로 해가 지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요.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주변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하더군요. 동생도 무서웠는지 집에 가자고 보챘습니다. 저는 동생을 데리고 막대기로 풀을 헤치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내려가도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같은 곳을 댕댕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동생은 옆에서 집에 가자고 보채지. 날은 점점 어두워지지. 길은 안 나타나지.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뭔가 희끗희끗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옷 색깔을 보니 평소에 우리 예뻐해 주셨던 옆집 할아버지인 것 같았습니다. 안심한 저는 그쪽으로 가려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기분이 스산했거든요. 사람이 저렇게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옆집 할아버지는 절대로 저희 남매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름을 알려줘도 까먹으시는 데다가 보통 똥강아지라고 하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누굴 불렀을 때 대답이 돌아오지 않으면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달랐습니다. 처음과 똑같은 높낮이 없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대는 겁니다. 저는 옆집 할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것을 쳐다보다가 동생을 끌어안고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사박사박거리며 풀을 헤치는 소리가 나자 제 발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교우기를 발견해 집에 돌아왔을 때는 벌써 저녁상이 다 치워진 뒤였고 제때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며 할머니께 호되게 혼났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를 만나느라 늦었다고 동생이 울먹이며 변명을 해보았으나 옆집 할아버지는 오늘 자식들 보러 가느라 올라가셨다며 할머니는 동생의 말을 헛소리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할머니의 잔소리는 금세 잦아들었지만 그날 있었던 일은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군대 탄약고의 귀신. 군 복무하던 시절 일어났던 탄약고 사건입니다. 새벽 2시 반쯤에 탄약고 초소의 초병 두 사람이 각기 한 발씩 공포탄을 발포해서 부대가 뒤집어졌던 사건이었죠. 제가 근무한 부대의 탄약고 초소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초소 옆에 위치한 통신창고에서 자물쇠를 잠가뒀는데도 한밤중에 난데없이 와장창하고 무엇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거나 비만 오면 빗소리에 섞여서 따닥따닥하고 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가 초소 바닥에서 들려오곤 했습니다. 모 사단의 포병 독립중대 소속으로 당시 제대를 2개월 앞둔 말년 병장이었던 저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당직 사관과 순찰자 그리고 당직 부사관인 저 이렇게 3명이 당직 근무를 서게 되었고 외출했다가 돌아온 관측장교 한 분이 치킨을 사오셔서 나눠 먹고 꾸벅거리며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반 추병교대 시간이라 근무교대저들이 행정반에 들어와 총기 수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무전기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대단히 다급한 목소리에 잠이 깬 저는 곧바로 무슨 일이냐고 무전에 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급한 목소리로 괴한 2명이 초소 아래에서 초소 바닥을 마구 두드리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당직사관은 곧바로 부대의 비상 사이렌을 울리며 버수자 상황을 전파하던 도중 갑자기 초소 쪽에서 몇 초 간격으로 2발의 총성과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후 전 부대에 비상이 걸려서 자다 깬 중대원 수십 명이 진압봉을 들고 초소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초소에는 사방에 총을 겨누고 정신을 못 차리는 초병 2명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초소 주위를 수색하는 한편 초병들에게 사정을 물었지만 둘 다 정신을 놓은 상태라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조금 진정이 된 뒤 그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근무교대 10분을 앞두고 철수할 기대에 정신이 말짱한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 초소 업도로 멀리서 사람 한 명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찰자라고 짐작한 초병들은 초소 창문을 열고 암구호를 외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중간쯤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매우 빠른 속도로 뛰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형체를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 이르자 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덜너덜한 거적대기를 걸친 시커먼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손에는 둔기로 보이는 짧은 막대마저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초병들은 행정반에 즉시 무전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 뒤 초소 바로 앞까지 달려온 괴한은 암구호를 무시하더니 갑자기 둘로 나뉘어서 초소 좌우측 아래로 뛰어들어 오더랍니다. 그 순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초병들은 총을 고쳐 잡고 확인을 위해 초소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괴한이 초소 바닥을 사방에서 마구 두드렸고 고함에 가까운 암구호를 외쳐도 어떤 응답조차 하지 않은 채 오직 바닥만 두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을 하기 위해 사수가 한 발,
부사수가 한 발씩 공포탄을 발사하고 나서야 두드림이 멈췄고 곧이어서 중대원들이 달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전 중대원이 한밤중에 온 부대를 샅샅이 수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에 걸친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은 뒤 대대장까지 찾아와 보다 자세히 수색을 했지만 초소 바닥에서 약간의 긁힌 자국이 발견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이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공포탄 2발이 격발된 것은 사실이었기에 그 사건은 멧돼지에 의한 오발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부대의 철조망을 보수하고 멧돼지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교육받는 것으로 그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초병들은 그것은 분명 멧돼지가 아니라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초병들은 그 후 탄약고 초소 근무를 한사코 거부하여 끝내 탄약고 초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연 그때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직까지도 그것이 진짜 멧돼지였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초소 바닥을 어째서 두드린 것인지, 멧돼지가 1.5m 높이의 초소 바닥을 두드릴 수 있는 것인지, 그 멧돼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둘로 나뉘어 초소 바닥을 미친 듯 두드렸던 그것이 무엇일지, 아직도 저에게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